여고생이 자신의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하열 상태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누워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창문에 방충망이 뜯어져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방에 침입했구나.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강간당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찜찜해서 얼른 바지하고 속옷을 갈아입혔다. 현장 훼손된 거죠.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부모님의 행동. 형사들은 이거 엄마가 뭐 있는 거 아니야? 제목은 인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이에요. 네. 토요일 날 9월 10일 날이니까 가을이네요. 인천시 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피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고생이 16살인데 네. 여고생이 자신의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하열 상태였어요. 이 여고생의 어머니는 이제 밖에서 계속 딸을 부른 거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딸이 이게 누워있는 거야.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잠자는 것처럼 보여서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딸이 이제 잠들기 전에 네. 들어가면서 저 가족들한테 웃는 얼굴로 인사했대요. 잘 자라고. 근데 18평인데 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그만 방 하나.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남동생들 둘이 자요. 그 다음에 조그만 방 하나 있죠. 거기는 부모가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좁은 방이에요. 이제 당연히 피살된 채로 발견됐으니까 인천 남부서 병사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이제 초동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이었고 반소매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 입고 이불을 덮은 채 있었다고 그래요. 이 현장 이제 웃기는 게요. 그 딸의 방이 다세대 주택이 쭉 젖어 있는데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아주 좁은 골목 담과 담 틈 사이에 있죠. 벽과 벽, 집 짓고 나면 벽이 있고 또 이 집 그 벽 틈, 요게 한 사람 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 그 다음에 현장에 보니까 시신에다 이불 덮어놓은 걸로 봐가지고는 그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이제 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채모 같은 것도 발견을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자, 이불 덮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려면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창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글로 접근했다? 이건 분명히 이거 뭐 아는 놈일 가능성이 많다. 어머니 얘기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 5시 20분경에 딸을 깨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딸이 이불을 덮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창문에 이 방충망이 뜯어져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누군가 방에 침입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딸을 살펴봤더니 옷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도 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절했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게 했으나 깨지 않아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119에 신고했다. 그 다음에 구급대가 오기 전에 딸을 다시 살펴봤더니 하의가 피에 젖어 있었고 밑에 그 바지가 아마 이제 팬티 종류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간당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찜찜해서 얼른 바지하고 속옷을 갈아입혔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트레이닝 바지 입었고 반팔 티셔츠 입었다고 네. 형사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엄마가 바꿔놓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현장 훼손된 거죠. 형사들은 가서 외관만 본단 말이에요. 쓰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안 건드려요. 과수팀이 왔어요. 감식 이제 종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 졸린 흔적이 보이는데 액살. 강간은 뭐 확실하다고 네. 형사들도 했고 당연히 지렉 채취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놔가지고 지문 채취가 안 되는 거예요. 지문 채취가. 책상 위로 쪽지문이 하나 있어요. 쪽지문.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족적이 하나 있어요. 책상 위에는 어른도 쉽게 드나들 정도의 그 창문, 이렇게 큰 창문인데 방충망을 해놨다네. 근데 방충망을 이게 니은자로 나이타프를 켜가지고 쭉 하니까 쭉 이렇게 나가니까 제끼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거는 침입구가 됩니다. 방바닥을 정밀히 감식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 조각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유리 조각 있죠.
유리 조각도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방바닥에. 형사들이 고민 많이 하다가 결론을 딱 내린 게 있어요.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봤더니 그 창문 앞에 이웃집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담장 위에 유리 조각이 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발에 묻어서 들어올 정도는 아닌 정도의 덩어리. 고의로 던진 거예요. 고의로. 도둑놈이 들어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도둑놈이라고 또 판단을 한 이유가 서랍을 전부 열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컨이잖아요. 어머니가 딸 깨우다가 들어가가지고 할 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면 딸이 엄마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지가 정상적이면 불 끄고 잤겠지. 근데 불이 켜져 있었다고 엄마가 분명히 진술을 했어요. 어머니는 창 밖에서 보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투석 던지게 해본 거예요. 잠자고 있나? 깨 있나? 요 정도는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이 꼭 따져봐야 될 거 있죠. 물 뿌려놨죠. 물. 거실로 나올 정도면 인기처럼 느낄 거라고. 네네. 거기다가 좁은 18평 규모의 좁은 방이 있기 때문에 동생 둘이 거기서 이불 피고 잔대요. 네네. 그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인기적 못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밖에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형사가 꼬이는 거예요. 밖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흥건할 정도면 큰 병이야. 범행하고 난 다음에 저 현장에 물을 쫙 뿌려서 증거인멸하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피해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눈 아래 멍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압하는 과정에 때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찢어진 열상이 좀 있고요. 손톱으로 핥히거나 반지 종류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때리면 찢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장갑 안 꼈다는 소리잖아요. 종합하면 이거 계획된 완전 범죄는 아니에요. 이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또 조사를 했겠네요. 아무래도.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뭐 주변인 뭐 이건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친구까지 뭐 아마 학교 선생님까지 조사했을 거요.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랍니다. 모범생이에요. 남자친구 없어요. 당일날 밤 9시경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집에 있다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고 나서 죽음으로 발견돼요. 이거 추정해보면 이거 사망 시간은 02시에서부터 04시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충망을 손괴한 다음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목을 조르고 살해한 다음에 도주한 거예요. 강간하고. 그래서 이제 목격자 조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주변. 그랬더니 마침 그 옆집에 바로 옆집에 고등학교 남학생이 하나 살아요. 네. 사건 당일날 자기 밤샘 공부했대요. 그러면 뭔가 들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경찰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 남고생 하는 얘기가 저 인기척도 전혀 없었고요.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형사도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도 목적으로 겨들어왔다가 이제 아마 여성이 이 나이어린 만만하게 봤을 것 같아요. 성인 여성도 아니고 여고생이니까. 학생이 창문을 뜯고 들어와서 막 뒤지고 했으면 분명히 깼을 것 같거든요. 안 깼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강간한 다음에 다시 옷 입히고 이불을 덮었다? 네네. 그죠? 네. 면식범 특성이에요. 네. 그 절도범 위장한 거 아닌가. 서랍을 열었으면 서랍 안에 있는 내용물을 휘적거려야지 맞거든. 서랍만 열어놓으면 그거는 절도범 위장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면식범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가다가 잡았어요. 학교 친구. 이제 남학생 뭐 아마 잠시라도 뭐 통화했던 사람, 지나가다가 대화라도 했던 사람은 다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친구. 그죠? 교사. 얼마나 화나겠어요? 친인척. 그 다음에 동네 주민, 이제 그 인근에 사는 남성 부치들은 다 조사받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또 불량배나 전과자 있잖아. 이런 놈들은 그냥 단골이에요. 이게 200명 이상을 깠답니다. 200명 이상. DNA. 네. 치렉 채취해놨으니까 그거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그 시간대에 통화했던 사람이 통신수사까지 10,000건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족적하고 그 지문을 쪽지문하고 이렇게 채취했으니까 그건 기대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에 젖어 있는 바람에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신발은 이제 나왔어요. 물결 문양의 보세 신발이었대요. 지렉 채취해서 DNA는 도출이 됐나 보네. 그렇죠. 그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성 있는 모든 사람, 친인척까지 다 포함해서 다 덜 뽑아요. 한 200명 정도 아까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다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20일째 되는 날 DNA 그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 그 대조 결과가. 200명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별도로 하나가 딱 날라왔어. 우리가 사건 발생한 거는 9월. 그 9월 10일이었죠. 네네네. 근데 4월 5일 날 발생한 강도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인근에서. 네. 그때 DNA를 채취한 게 있었어요. 원룸에 사는 여성인데 그 집에 침입해갖고 그 피해 여성을 강간하고 금품을 한 200~300만 원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야. 그 사건에 그 새끼 DNA하고 요번 사건 DNA가 일치한다. 이게 강간 연쇄범죄인 거죠. 그 4월 5일 날 발생한 그 원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살아있잖아. 네. 네. 살아있다는 얘기는 박고세현 범인 새끼 상담으로 봤잖아. 네네네. 낯짝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쫓아간 거예요. 또. 그 여성분은 이제 4월 5일 날 피해 신고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이 넘도록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거야. 아마 그 여성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여성분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분한테서 나온 게 단서가 이게 나와요. 범인은 30대 전후의 남자다. 그 새끼 범행할 당시에 짙은 남색 운동복을 입었다. 범인이 나를 이제 강간하고 나를 이제 그 내 돈을 갈취한 다음에 이 새끼가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부릉부릉 하면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 차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새끼 속옷은 아예 입고 있지 않더라. 요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강간범이에요. 발발이 같은 놈들이에요. 이거.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고 다리에 털이 전혀 없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신체 특성 중에. 그 다음에 귀공자풍이더라. 요거를 6가지를 그 여성한테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새끼가 특이한 게 여성이 휴대폰을 뺏어가고 가져가 버렸어요. 이 새끼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가니까 이 여성이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추적을 해본 거예요. 여성이. 그랬더니 수원 인근에서 발신번호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피해당한 그 원룸 여성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말이 또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언니를 잘하는 것처럼 이 새끼가 그러면서 강간했다는 거예요. 형사가 그 말 들었으니까 또 피해자 언니 주변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조사하는 것도. 또 하나 착안한 게 있어요. 자, 현장을 봤더니 창이 있고 창 앞에 담이 있어. 유리가 있어. 근데 그 옆에 가스통이 있더라는 거야. 야, 이거 배달 온 사람이 그 가스통을 설치하면서 창 너머로 여구성을 봤나? 너 요 생각을 한 거예요, 형사들이. 그 인근을 하여튼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야, 그 창문으로. 거기를 알고 그 창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맞아요. 지리적 프로파일링이에요, 그게. 네네네. 이거는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라고 판단해서 뭐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다 조사했대요. 그런데도 실적이 안 나오고 별로 나온 게 없었대요. 원룸 피해 여성 사건을 그 사건의 피해 여성을 만나고도 20일이 또 흘렀어요. 응? 사건 발생 40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10월 19일 날이에요. 03시경에 112 신고가 하나 들어와요. 반지 앞방에 사는 여성이 신고를 했어요. 그 인근에. 어떤 남자가 지금 내 반지 앞방 내 창문 너머에서 보니까 성기 꺼내놓고 자유행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력이 팀이 그거 보고 그냥 후다닥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가니까 그 놈은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성분이 방 안에서 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딱 봤더니 낯선 남성이 창문을 통해서 방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막 질렀대. 저 미친놈의 새끼가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래도 그 새끼 아랑곳 안 하고 계속 저 자유행위 하더라는 거야. 빤히 쳐다보면서 한참 지랄하더니 그러니까 사정하고 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 또라이 새끼고.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도 벽에 사정해 놓은 건 있잖아. 정액. 그 벽에서 그걸 채취를 했어요. DNA 의뢰했어요. 바로 연락 왔어요. 국과수에서. 앞전에 있던 두 건의 DNA와 이번 거 일치한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 사건 전부 다 공교롭게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범위 내에서 세 건이 연장 터지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 2건 가지고 수사 연락이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그 지랄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자가 소리 질러도 그냥 계속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형사들 자존심도 더럽게 상하고,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고, 이 새끼 변태짓 하다가 또 다른 피해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잡아야 되니까, 낮에는 비디오 대여점 같은데, 만화방 같은데 가서 성인물 많이 대여한 놈들. 요거 다 뽑아. 놈들이라면 안 되지, 대여한 사람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DNA 계속 의뢰하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니까 협조 구하기는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득해야죠.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 솔직히 말은 설득이지만 반공갈이죠. 이거 계속 거부하시면 용의 잡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건을 종합해가지고 몽타주도 만들어 봤어요. 또 3개월이 흘렀어요. 2006년 2월 13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또 새로 채취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204명이에요. 그 중에서 203번째로 보낸 사람이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가 날라온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박간대, 29살의 박간대. 203번째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이것도 또 드라마예요. 어떤 상점 주인이 가게 앞에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새끼가 있다는 거야. 그걸 본 적이 있대.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인상착의 싹 듣고 이래갖고 올라가갖고 요 박가를 딱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거 이제 만나자고 해서 체포를 하려고 네. 집에 가도 없어.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데 계속 핑계대면서 회피해. 통화는 되는데 좀 출장 중이라고 계속.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집에 자기네 주거지로는 아예 안 오는 거야 이제. 그럼 출장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가 꼭 갖다 대는 데가 어디냐면 경찰학교 사격 시뮬레이션 가는데 거기 출장 간다는 거야. 그거 설치해주는 그 업체 IT 업체 이름이 직원이었나 봐. 결국은 어떻게 해서인지 해서 일요일 날 이놈 기다리고 있다가 살짝 그 들어오는 놈 잡아가지고 뽑은 거예요. 전과 조회했더니 이 새끼가 관음증이 있네. 과거에 저 여관방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신고해가지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채취를 해서 이놈을 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오니까 DNA에서 일치한 거 얘기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회사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2006년 2월 13일 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그 새끼 수갑 질른 거예요. 그래도 5개월 동안 놓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게 대단하네요. 이제 잡아왔으니까 추궁해야죠. DNA 유전자 일치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범행 자백했고요. 쪽지문 대조해보니까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집안 압수수색했어요. 음란 비디오가 한 60개 정도 나왔대요. 어디선가 훔쳐왔는지 모르는데 여성 화장품이 잔뜩 있더래 집에. 그 다음에 원룸에서 여성 그 휴대폰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네, 가져갔죠. 그 휴대폰 찾았어요. 근데 그 새끼가 왜 휴대폰 훔쳐갔을까요? 옷을 벗게 하면서 그 여성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휴대폰 들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끼 추궁하겠죠. 너는 도대체 왜 너는 그따위 짓을 하고 댕기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원래 여자친구도 있었다네요. 근데 2005년도 이별했대요. 이별하고 나서부터 이놈이 한 3년 전부터 음란물이라든지 이 변태적인 자유행위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 여자 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면은 그렇게 그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변태 성도착적 어떤 그 성향이 있었던 놈이에요. 근데 그게 걸려도 사실 크게 처벌도 안 받거든요. 그리고 이놈은요 또 술 마시면 절제가 더 안 됐대요. 네. 그래서 밤거리 막 헤매고 댕기다가 이 새끼가 주택가 그 집 뒤편 방에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안전하다고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놈이. 저 여자애가 자나 안 자나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던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던지기를 하려니까 방충망이 있으면 던지기 안 되잖아. 그 나이터로 불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싹 들어놓고 거들 떠놓은 다음에 그 틈 사이로 던지기를 몇 개 해본 거예요. 유리 조각도 던져보고 8차례에 걸쳐서 했대요. 그래서 놀라서 여고생이 뭐야 그러고 깨면 그 새끼가 바로 자유행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마 학생이 깨지 않았던 거죠. 안 깬 거예요. 공부하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안 깬 거야. 그래서 딴 데 차지하지 뭐. 근데 그날따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가게 앞에 버려져 있는 1.8리터짜리 생수통을 하나 주웠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수돗물 받아가지고 마셨어. 그래서 다시 그 여고생 방 앞으로 또 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방충망 틈으로 요번에 물을 뿌려왔어, 물을. 그러도 안 깨. 그러니까 엄청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 나이타로 방충망을 V자로 크게 태워가지고 창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때 책상 밟고 들어가면서 방 안으로 진입한 거죠. 그때 족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화장대 위에 지갑이 이제 보이니까
이거 도둑놈도 한 거요. 그리고 여고생 흔들어 깨운 겁니다. 입 딱 막으면서 비명 못 지르게 딱 누른 거예요. 비명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해놓고는 이제 조금 버둥거리니까 주먹으로 한 방 친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 얼어붙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강간하고 창문으로 다시 도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이제 일어나서 저 방문 열고 나가면 가족들하고 바로 연락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신고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 얼굴도 다 봤으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채가지고 올라타서 목 졸라 살해한 거예요. 이 새끼는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고 그리고 벗겼던 속옷하고 바지를 입히고 이불을 덮고 도주를 한 거고요. 이 새끼가 도주하다가 보니까 발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유리 있는 담장 닫고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봤더니 신발 한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새끼가 지도 도망가느라 바빠갖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 안에 두고 온 생수병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다시 갔어 이 새끼가. 거기 단서가 될까 봐. 다시 가가지고 신발 찾아서 신고 생수통 다시 들고 그 생수통에 있는 물 다 뿌린 다음에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담장 타고. 요놈은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오늘은 163회 인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안타까운 특히나 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고 이러면 그냥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